예. 한동훈 후보 민주당 당원이냐? 날 이렇게 배신 마케팅으로 치부하지 말라. 7월의 첫날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7월 23일이 전당대회 날이니까 대략 당대표 선거까지는 3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누가 이기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거라는 말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친윤, 친한 계파 전면전, 이게 초반부터 과열 양상이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먼저 큰 전선을 설명을 해볼까요? 확실한 전선은 바로 이걸 겁니다. 바로 한동훈 대 반한동훈. 특히 이 반한동훈의 선봉에는 원희룡 후보가 있고요. 한동훈 후보를 가리켜서 신뢰도 없고 소통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다, 이른바 신뢰 소통 경험 산무. 나머지 나경원, 윤상현 두 후보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단연 한동훈 공격의 선봉에선 원희룡 후보가 이제 좀 더 작심한 듯 한동훈 후보 공격을 퍼붓고 있거든요. 최대치의 공격을.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당원이냐,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차례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원입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전당대회를 미래를 보여주는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 이 주장에 대해서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역대급 참패였고요. 우리 대통령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요. 당정 관계는 만약에 잘못 지도부가 뽑히면 당과 대통령이 사사건건 소통도 없이 정면 충돌할 그런 위험이 있는 상태인데 축제라고요? 축제. 지금 축제할 기분이 납니까? 예. 아닙니다. 원희룡 후보께서 2018년에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에 나오셨죠. 예.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마칠 생각입니다. 원희룡 후보처럼 탈당해서 입당하고 그런 다음에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치하면서 인생 전체로서 절대로 놓치지 않을 가치가 이겁니다. 이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보수 우파의 핵심적인 가치 같은데요. 저는 이걸 지키는 정치를 할 겁니다. 이쯤 되면 전면전입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공격은 사실 후보 등록 전부터 이른바 사상 논쟁이 있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원희룡 후보의 공격 포인트는 뭐였냐면, 전당대회 이렇게 네거티브 하지 말고 축제니까 잘 마무리하자는 취지에 지금 보수 전선의 큰 위기인데 축제 말할 때인가, 민주당 당원인가 했더니 원희룡 후보는 과거 민주당 탈당, 민주당으로 입당한 얘기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선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좀 저는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같은 보수 여당의 같은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저렇게 브로맨스를 자랑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는 불과 며칠 만에 신뢰와 소통과 경험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마 이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좀 오해할 겁니다. 아니, 신뢰와 소통과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저렇게 어떻게 안고 같이 선거운동을 했을까라는 데 근본적인 의문들. 왜 정치인들은 불과 며칠 전에 저렇게 친한 사이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렇게 사이가 틀어지지? 라는 문제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오해할 겁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지금 이제 정체성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일 안 좋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 보수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보수 정당의 어떤 보수주의자들 이런 사람의 경쟁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당신 민주당 사람 아니냐?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선거가 끝나고 누가 승리하든지 간에 이건 굉장히 후유증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반 싸움 할 때도 부모 건드리지 말고 등등의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정치권 싸움은 좌파 우파 건드리면 안 됩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같은 지금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너 저쪽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또 그것 또한
뭔가 근거가 있고 뭔가 어떤 뚜렷한 그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 보통 전당대회를 우리가 어떤 이 선거란 걸 축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꽃은 뭡니까? 선거잖아요. 그 축제라는 걸 통해서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게 바로 이 전당대회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당대회를 축제라고 이야기했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게 왜 내부 갈등을 촉발하느냐 우리가 지금 그럴 때냐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솔직히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전당대회를 그러면 다 울면서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는 게 뭔가 어떤 갈등이 모여지지만 그게 에너지가 돼서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축제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두 후보가 예. 어떤 논쟁을 벌이더라도 과거 당신이 뭐야 이런 논쟁 떠나서 지금 논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부에.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자꾸 이렇게 정체성 논쟁을 해버리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이현정 의원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뭐냐면 과거에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왔을 때 과거 야당 의원들의 전력 이런 거를 이제 팩트로 공격했던 과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현정 의원도 이거 기억하시잖아요. 실제로 원희룡 후보가 2018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당시 민주당 입당 얘기 그래서 민주당 소속으로 제주도지사 나왔다. 이건 사실관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있죠. 예. 당시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뭐 보면 아마 원희룡 후보도 본인도 알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본인이 그걸 수정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민주당이다 뭐다 논쟁하는 거 본인은 사실은 예전에 탄핵에 찬성했었고 예. 또 민주당을 탈당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칭송했었고 그리고 또 본인도 이게 입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었고 예.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건드리면요 예. 과거에 어떤 본인들이 했던 걸 다 이게 지금 나와갖고 이게 지금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린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나오게 한 것 자체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그 오늘 원희룡 후보가 어떤 그 여러 공세를 퍼봤냐면 본인 SNS에 무려 4차례나 4번이나 한동훈 후보 공격을 했어요. 뭐 제가 대략적으로 읽어보면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노골적 행보 혹은 저기 보면 국민의힘 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조차 의문이다. 뭐 또 다른 SNS에는 뭐 총선 참패 주 책임자 아니냐. SNS만 4차례 썼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당대회가 22일밖에 안 남아서 예.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과거에는 2달씩 한 적이 있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행히 지금 2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전당대회는 축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때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예. 저 두 분이 다시 저 때처럼 저런 모습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원희룡 후보의 모습 보면서 이번 전당대회 정말 정치 생명을 걸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2등은 없다. 예. 이번에 안 되면 끝이다라고 이제 본인 판단하신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가. 그러니까 본인이 쓸 수 있는 가장 강공으로 이제 가는 것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과연 저 프레임으로 1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 총선 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예. 이번에 투표를 하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 이분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왜 졌느냐 당정 관계가 충돌해서 졌느냐 아니면 당정 관계가 상명하복으로 비춰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누적되면서 결국 거기서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느꼈느냐 예. 두 가지로 봤을 때 저는 후자가 공감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투표하신 분들의. 그런데 지금 저런 프레임으로 가셔서 과연 판을 뒤집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저는 의문이고요. 예. 저는 한동훈 후보께는 한쪽이 선을 제가 보기엔 넘었는데 한쪽이 같이 선을 넘진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제 기억엔 아마 민주당으로 그때 원희룡 그 지사 출마하면서 민주당으로 가겠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예. 제 기억에는 도민들의 뜻에 어떤 것이든 따르겠다 뭐 그런 뉘앙스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 한동훈은 민주당 당원인가? 오늘 저희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 말을 했고 원 후보의 공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주말부터요. 원희룡 후보는 여권의 핵심부만 알 수 있는 막전막후 얘기들 예를 들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관계 거의 소통이 없었다. 본인도 이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증언성 주장까지 했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사실 하나는 네. 우선 우리 한 후보와 우리 대통령 사이에 저는 약속 대련이 가능한 예. 그런 신뢰관계 네. 그리고 20년간의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가족관계에 의해서 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불편한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인 줄 알았더니 예. 그 신뢰가 바닥이거나 뭐 심하게 말하면 끝났다. 회복하려면 예.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거였고요. 네. 더 충격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네. 신뢰에 바탕한 약속 대련이나 쓴소리는 둘째치고 대화 자체가 총선 이후에도 한 번도 없었고 비대위원장 100일 동안에도 의미 있는 대화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어떨까 모르겠어요. 한동훈에게 윤석열이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1번 공세가 바로 다른 후보들 한동훈 후보의 신뢰였다면 두 번째 바로 소통입니다. 과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면 용산에 있는 대통령과 얼마나 소통할 수 있을 거냐.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성치훈 부의장님,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원희룡 후보가 꽤 정말 고급 정보로 갈 수 있는 비대위원장 100일 동안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당시 한동훈 후보 의미 있는 대화 한 번도 없었다. 본인 잘 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00일 동안 의미 있는 대화가 한 번도 없었다. 다른 의미로 저는 충격적으로 들었거든요. 지금 정말 대화가 없었다면 사실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 번 정도 뭔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한번 바꿔보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뭐 김경률 비대위원 입을 통해서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언급을 한다든지. 근데 그런 시도가 사실상 겉으로만 드러났던 것이지 대통령실을 설득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시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국민들은 뭔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 비대위원장이 뭔가 시도를 하려는구나. 국정 전환을 시도를 하려는구나. 이런 시도 때문에 이런 신뢰 때문에 사실상 그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지를 보내줬던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의미에서 저게 만약 사실이라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것이 과연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신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총선에서 진 겁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그게 맞다고 해야 지금 저 논의가 그 실효성 있는 논의인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따져봐야 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뢰관계가 아니라 왜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는지 그게 왜 바닥을 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원희룡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한동훈 위원장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지금 상대방이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본인은 어떻게 하겠다. 본인은 어떻게 그걸 회복하고 이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열하기만 했지 전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실효성 있는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그냥 네거티브에만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판단합니다. 네, 뭐 원희룡 후보도 라디오 인터뷰나 여러 언론 인터뷰에 본인은 윤석열 정부를 만든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 관계 과거에 책상 치면서 할 말 다 했다 이런 건데 진짜 배신은 정권에 있는 것이고 반드시 성공해야 대통령이다. 이걸 강조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이건 원희룡 후보의 주장이 맞겠죠. 실제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관계가 이렇게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관계라면 집권 여당 당대표가 되면 진짜로 뭐 이게 앞으로 임기 3년 남은 거 떠나서 윤상현 후보 말만 따라 정말 대통령 탈당까지 염두에 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은 원희룡 후보의 주장처럼 당원들이 걱정할 만한 내용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당원들이 아마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제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되나요?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만 바뀌어야 될까요? 그럼 대통령실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대통령도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봐왔지만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자체가 실제로 총선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건 뭐 다 우리가 아는 주제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변화의 어떤 지금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에게. 예전과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내세웠던 게 결국 이제 지금 배신이라는 지금 이 굴레가 씌워져 있는데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가 있어요. 헬무트 콜 총리가 당시에 메르켈 전 총리죠. 그때 이제 장관을 시켰습니다. 여성부 장관을 시켰는데
근데 정말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막 키웠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콜 총리의 어떤 비자금 이 부패 비리가 생깁니다. 예. 자, 그럴 때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게 바로 당시에 이제 메르켈 총리였어요. 예. 근데 결국 그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결국 나중에 이제 이 정권을 연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메르켈이 배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예. 그러나 어떤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권이 교체되는 거 그것만큼 배신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지자들한테 어마어마한 배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고 이 정부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는 거 그게 어쩌면 정치적으로 가장 좋은 그 포맷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 좋아 그냥 이대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돼 뭔가 바뀌어야 돼 뭔가 새로운 걸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돼 이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대로 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